팩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 채널 3 알고 살자 국민연금의 김영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참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주고 낸돈에 비해 많이 주고 여러모로 좋은 점들 물가 인상 보장되고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이렇듯이 현 국민연금은 되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는 돈보다 보험료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80조 7,940억 원이고 지출이 19조 838억 원, 그리고 가입자가 2,182만 명, 수급자가 노령연금으로 기준하면 36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에 비해 수급자가 많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그 보험료를 주는 것보다 보험료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주는 돈에 비해 보험료로 걷는 돈, 수익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쌓아놓은 돈도 엄청나죠. 2019년 2월 기준으로 667조 원이고, 나라별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적립비율, 그러니까 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쌓아놨나 이건데요. 28.1배입니다. 스웨덴이 1배, 미국이 3.3배, 캐나다가 4.8배, 일본이 2.8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비가 또 높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높은 수익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낸 돈에 비해서 많이 주니까 나중에 가입하신 분, 후세대들은 그만큼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돈도 많이 쌓여 있고 지출도 수입에 비해 적고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회 김세연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한 여기까지만 재정 추계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인가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적자입니다. 나중에 적자가 1경 7천조 원까지 간다.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래프를 만든 거죠. 그 외에 노년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 그러니까 이 생산 연령, 그러니까 65세 미만 인구나 또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노인이 얼마나 많냐 이거에 대한 건데, 아주 세월이 갈수록 노인의 인구 비중은 매우 높아지고 젊은 세대 그리고 유소년 세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금은 언젠가 소진되지만 그래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가신 우리 김현명 교수님 같은 경우도 독일은 기금이 7일 지급할 것만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옛날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했죠. 실제로 독일은 정말 한 달치, 2주일치 이 정도만 적립돼 있습니다. 그것만 딱 적립해 놓고 연금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부가 방식으로 전환. 부가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적립해 놨는데 부가 방식은 지금 기초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바로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돈을 막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국민연금도 이렇게 그해 걷어가지고 그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기금 떨어지면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냐?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이다. 기금 고갈과 과도한 나중에 못 받을 거다 이런 거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반면에 2006년 7년에 걸쳐 국민연금이 가장 큰 개혁을 했었는데 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국민연금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연금은 진짜 싸가지 없는 불효막심하고 싸가지 없는 법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 엄마는 팽개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시행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였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될 때 이미 노인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아버지 엄마는 팽개치고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우리 새끼들한테는 보험료를 뜯어내서 내가 연금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 국민연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 세대가 되면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금액은 많아지니까 후세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불효연금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연금 제도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밑에 뭐 조그맣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 표는 그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나이는 드셨지만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돼 있지만 장기 체납인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참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고 돈이 없어서 못 내서 나중에 또 빈곤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분들도 많고 애초에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해서 못 받는 노인들도 많고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태어나서 소득의 30% 납부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이중부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 세대는 연금 보장이 없는 노인 세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도 준비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 지금의 중장년층의 부모 세대는 예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뭐 거의 가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연금이 없었거나 뭐 이러시잖아요. 또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업주부였으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의 노인들이 후세를 부담하고 그 자식으로서 부양을 하고 또 지금의 자녀 세대들은 이제 노인을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세대들이니까 지금의 이제 중장년층은 후세대도 부담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부담하고 자녀한테는 부담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험료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이중부담론입니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의 이중부담론은 또 개념이 다릅니다. 후세대는 인구 구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금을 비롯해서 부담이 커지므로 우리 세대가 미리 더 많이 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중부담론과 유럽의 이중부담론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37.7%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이 부가 방식으로 전환 시에 출산율을 1.05라고 가정할 시에 앞으로 한 2088년쯤 되면 보험료율을 한 37% 이상 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단지 월급에서 소득에서 37, 38%씩 떼는 게 과연 정당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은 7일치만 있느니 뭐 다른 나라들은 적립배율이 낮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가문과 포구가 없으면 댐은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이 맞으면 적립금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보험료율이 9%, 그러니까 내는 돈은 9%인데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2028년 기준으로 40%. 이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라서 적립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식, 그러니까 그해 걷어서 그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독일은 이미 이제 소득 대체율은 38.2로 한국보다 낮은데 보험료율은 18.7. 뭐 네덜란드는 소득 대체율 27.1에 보험료를 17.9.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을 이미 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식으로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지금은 적립금도 있고 뭐 받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버티지만 나중에 지금 보험료 낸 사람들이 다 받는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낼 사람은 적다. 이러면 부가식이 됐을 경우에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국고보조 늘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뭐 맞는가? 여기 소득 분위별 생애 가입 기간 뭐 어쩌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그 소득 1분위 그리고 소득 2분위 3분위 소득 1분위는 소득이 낮고 5분위는 소득이 높은 겁니다.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12.9년 5분위는 27.6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위가 높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국민연금도 오랫동안 가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 1분위와 5분위는 기대 여명도 6.1년이 차이가 납니다. 기대 여명이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버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도 짧게 하니까 적게 받는 데다가 수명도 짧으니까 또 적게 받아요. 반면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국민연금도 많이 내고 오래 사니까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혜택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까 국민연금 수익비는 저소득층일수록 좋다고 했는데 순혜택, 그러니까 낸 돈에 비해 받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의 절대적 차이. 이 순혜택은 역시나 최고소득자, 고소득자일수록 높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중심권,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가장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소득비례 연금이고, 만약에 국가가 부족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이걸 국가가 국고로 보전해서 준다 이러면 사실 그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현재 군인 공무원 연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막 연금 200, 300씩 받는데 그 엄청난 금액 적자를 국가가 보조해 주죠. 그리고 군인 공무원 연금 적자를 국가가 보조해 주면서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도 역시 많이 받는 분들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지원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가 더 필요하신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돈을 많이 벌고 형편이 좋은 분들이 국가의 세금 지원도 더 많이 받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해가지고 작년에 여름에 발표 났잖아요.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재정 추계라는 걸 합니다. 그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하고 국민연금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데, 그 2003년에 재정 추계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대대적인 개혁을 했죠.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재정 추계를 했는데 그냥 뭐 패스했습니다.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차 재정 추계가 나와서 지금 뭐 사회경제위원회나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명확한 개혁안을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4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만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개혁처럼 정말 힘든 게 없는데, 과연 그냥 국회에 한 4가지 정도 안을 던져주고 국민 여론에 민감한 국회가 이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도 앞인데, 이러다가 또 2018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개혁을 그냥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또 이걸 다른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의 국민연금의 불균형은 더욱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